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 추심 법적 조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보면 채권 추심 업무 처리 절차 안내문이라고 해서 어떤 절차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순서대로 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변제 독촉장 또는 최고장 또는 통고서 이런 제목으로 우편물을 보내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상환하게 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 이런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편물과 또 별개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동일하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고 또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채무 상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우편물이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채무자의 근무지 또는 자택을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 상환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하는 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겁니다.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강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법적인 조치, 가압류를 한다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그 밖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거나 이런 이제 그 용어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채권자가 이제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을 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 권한이라는 것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법원의 판결을 받든지 해서 이런 집행 권한을 확보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제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행 보전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이제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또는 이제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런 행위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가 배당에 같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로서는 그 재산을 일단은 처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강제 가압류만 해놓고 다른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절차, 즉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재산만 묶여있는 상태로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이후에 3년간 이런 이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 명령은 독촉 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 등 이제 집행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데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또 이제 변론기일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는 2심 재판을 받고
또 대법원 3심 재판까지 받게 되기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를 신문하거나 변론이라고 해서 이제 법원의 그 쌍방이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지 않고도 법원의 명령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는데,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권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어지고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한 것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분이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이제 송달을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도와드리는 변호사 입장에서 아무래도 지급명령이 지금 확정이 돼버리면 바로 이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채무자에게 뭐 별다른 재산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집안 살림살이 등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의 신청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달리 다툴 만한 내용은 없어요. 이게 대출받은 게 맞고 또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것도 맞는데,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급명령이 바로 확정되면 어쨌든 강제 집행이 바로 들어오니까 최소한 이제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면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그래도 수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고 파산을 진행을 하는 시간을 이제 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의 신청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법적인 조치, 재산 명시라든지 채무불행자 명부 분쟁, 또 강제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